서울은 그날따라 맑고 한산했다. 금요일 오후, 도심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럽고 햇살은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미 주말을 기다리며 느긋하게 컴퓨터를 닫고 누군가는 커피를 리필하며 조용히 잡담을 나누었다. 하지만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은 텀블러 위에 느슨하게 얹어 있었다. 3년째 다니고 있는 이 인테리어 회사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만하면 괜찮아. 사랑도, 일도, 삶도. 남편 민재는 제주에 있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리조트 설계를 맡아 혼자 지내고 있었다. 조용한 환경이어야 집중이 돼.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영감이 떠올라. 그는 그렇게 말했다. 전화는 매일 왔다. 짧지만 다정한 목소리. 잘 자, 지우야. 밥은 먹었어? 큰 감정의 기복도 없고 격렬한 애정 표현도 없지만 지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사랑은 그렇게 잔잔하게 유지되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했다. 단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충동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덮고 인사과에 들러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할게요 라고 말한 후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그저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제주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소형 트렁크에 짐을 간단히 챙겼다. 그의 좋아하던 누룽지 과자, 직접 만든 찰떡, 최근 민재가 문자로 언급했던 복분자주 한 병,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선물했던 린넨 원피스와 스카프. 작년 봄, 바람 부는 성산일 출봉 근처에서 함께 거닐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기습 방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녀는 웃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민재는 놀랄 것이다. 어쩌면 조금 짜증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웃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겠지. 역시 너밖에 없어. 공항으로 가는 길, 지우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도심의 빌딩 숲이 차츰 줄어들고 푸른 하늘 아래 흐릿한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이런 즉흥적인 선택은 처음이었다. 연애 때에도 결혼 후에도 그녀는 언제나 계획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유 없는 확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제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공기는 서울과는 확연히 달랐다. 더 촉촉했고 더 짙었고 바람은 말없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택시는 오래된 실버색 세단이었다. 운전석 창문을 내린 기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김지우 씨 맞으시죠? 애월까지 가시는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 뒷자리에 탔다. 좌석에서는 가죽 냄새에 섞인 오래된 라벤더 방향제가 희미하게 풍겼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돌담과 밭 사이를 지나는 길, 잔잔한 바다,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귤나무들이 이국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냈다. 20분쯤 지났을 무렵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셔서 잠깐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요. 합승 괜찮으실까요? 지우는 조금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람 많은 게 더 안심되죠. 택시는 도로 옆 작은 마을 길로 빠졌고 잠시 후 한 여자가 탑승했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여 있었다. 손에는 작은 토트백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이에요. 그녀는 또렷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창밖의 풍경은 서서히 애월로 다가가고 있었고 지우는 슬며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서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저 사실 오늘 무작정 올라가는 거예요. 지우는 눈을 떴다. 서영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지금쯤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일 거예요. 건축가인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우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건축가, 스튜디오. 서영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람 이름은 민재예요. 아세요? 서울에서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데. 지우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름을 듣는 순간 세상이 잠시 정지한 것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얼굴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다. 서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다. 우리는 반년 정도 만났어요.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제 취향도 다 기억해주고요. 얼마 전엔 저를 위해 직접 공간을 꾸몄어요. 제주 애월 쪽 스튜디오 옆에요. 거기서 저에게 뭔가 특별한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 애월, 공간을 꾸며주다. 지우는 더는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분명 자신이 아는 민재가 있을 거라고.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밖의 푸른 바다는 더 이상 고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해.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릴 거야. 계속. 차는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애월의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창밖의 바다는 저녁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차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차분함이 아니라 긴장감에 가까웠다. 말하지 않는 지우의 침묵과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서영의 목소리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실은요, 이번 주말에 그 사람이 저한테 청혼할지도 모른대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조그마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아직 열지도 않은 상자였다. 어제 택배로 도착했어요. 저는 일부러 열지 않았어요. 혹시 이걸 제주에서 직접 꺼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지우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벨벳 상자. 그녀도 한때 그런 상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다. 민재는 늘 이벤트에 서툴렀지만 진심만큼은 항상 느껴졌다고 믿었다. 그가 지우에게 청혼했을 때도 단출한 제주의 작은 해변에서 종이컵에 담긴 막걸리 한 잔과 함께였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지라며 민재는 미소 지었다. 그 장면이, 그 어색한 말투가 불현듯 지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서영은 조용히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집은 오직 나를 위해 만든 거라고.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친구도. 그 사람과 나,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공간. 그 말이 지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 집은 원래 지우와 민재의 미래의 집이었다. 둘이 함께 설계하고 벽지 하나, 조명 하나, 문 손잡이까지 함께 고른 곳이었다. 그는 말했다. 도시에서는 숨이 막혀. 제주에 내려와야 진짜 내가 된 느낌이야. 지우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 공간을 함께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다른 사람을 위한 비밀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지우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에요. 오늘 저녁에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화면에는 애월해안 근처의 작은 주택이 보였다. 흰색 외벽에 나무 프레임 창문, 그리고 붉은 기와 지붕. 맞았다. 지우가 2년 전 직접 바닥재를 고르고 벽색을 정했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녀는 그 집의 창문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겨울엔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영은 무심코 말했다. 그 사람은 말했어요. 전 부인이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힘들었다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그걸 계속 안고 가는 사람이었다고. 지우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자신이 민재와 마지막으로 다퉜던 날을. 그는 늦은 밤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녀는 걱정 끝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민재는 말없이 가방을 챙겨 제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중에 보자고 문자 하나를 남겼다. 그 후로 둘 사이의 대화는 줄었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이 권태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했고 같은 말을 반복했고 같은 약속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택시는 마지막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지우가 너무도 익숙한 돌담과 나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한 번, 두 번, 감정이 끓어오르지 않게 억눌렀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맞죠?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다. 설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같이 내려가세요. 바닷바람이 참 좋아요. 이런 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서영이 먼저 내려갔다. 그 순간 지우의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민재였다. 그는 셔츠 위에 얇은 니트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가 고른 꽃은 마치우화였다. 지우가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는 서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다. 너무 익숙한 포옹이었다. 그가 지우를 위로할 때 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그리고 들렸다. 보고 싶었어. 세영아. 세상은 조용했다. 바닷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지우는 차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서진 돌담처럼,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그녀는 조용히 기사님에게 말했다. 공항으로 돌아가 주세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다시 출발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그 집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차가 산길을 돌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기사님,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 주세요. 그 집으로요. 기사님이 놀라며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끝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차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천천히, 마치 그녀의 마음을 기다리는 듯한 속도로 움직였다. 해는 점점 지고 있었고 제주 바다는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야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계속. 택시는 다시 방향을 틀어 애월의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바다는 이미 주황빛 노을을 머금은 채 잠잠히 출렁였고 바람은 낮보다 더 선선해졌다. 지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번엔 돌아서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끝을 직접 봐야만 정말로 그 사람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와 서영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있었고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작은 디저트 접시가 놓여 있었다. 지우가 익히 아는 테이블이었다. 민재가 직접 조립하고 지우가 식탁보를 고르던 그날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지우는 택시 문을 열고 천천히 내렸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열쇠는 바뀌지 않았다. 그 사실이 더 아팠다. 아무도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문이 열리자 실내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밝혔고 마당에서 웃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서영은 당황한 얼굴로 민재를 바라봤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발걸음은 단단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장면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둘 앞에서 멈춰서서 서영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이분의 아내였고 아직 서류상으로는 아내입니다. 서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흔들렸고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우는 민재를 보지 않았다. 오직 서영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택시 안에서 들었습니다. 제주에 같이 간다는 얘기도, 이 집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도요. 서영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 사람을 믿었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게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꾸민 이 집에서 당신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장 비열한 거예요. 그 말에 민재가 입을 열었다. 지우야, 그건. 하지만 지우는 그의 말을 끊고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날 부르네. 너는 서영에게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더니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내가 침묵했을 때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 민재는 눈을 피했다. 그의 표정은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인 듯했다. 그는 무언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 순간 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 눈빛은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나는 당신을 탓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는 시선을 민재에게 돌렸다. 당신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내가 끝내야 할 이유를. 지우는 조용히 돌아서 마당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에게는 여전히 집 같았지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실내는 변한 게 거의 없었다. 주방 조명도, 소파의 쿠션도, 식탁 위에 놓인 꽃병까지. 단지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와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벽장으로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재의 공고함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손글씨 편지 몇 장이 있었다. 낯선 글씨체. 각기 다른 여성들의 이름으로 된 편지였다. 민재 씨, 오늘 저녁 너무 감사했어요. 당신이 만든 이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말한 비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아내와는 정리하지 못했다는 말 이해해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저는 믿어요. 지우는 상자를 닫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건 뭔데? 민재는 말이 없었다. 얼굴이 굳었다. 서영이 다가와 상자를 보았고 그녀는 순간 몸을 떨었다. 이게 뭐예요, 민재 씨?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지우는 상자를 민재의 손에 건넸다. 이제 이 집도 당신도 모두 당신의 것이에요. 난 이 집에 남아있던 기억들을 오늘 이걸로 지우고 가요.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다. 민재는 그녀의 뒤를 따라오며 말했다. 지우야, 그렇게 가지 마나. 말하려고 했어. 기회를 보려고 했던 거야. 지우는 현관 앞에서 멈춰섰다.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 선택을 미루는 게 가장 잔인한 거야, 민재야. 나 오늘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해는 완전히 저물고 있었고 바다의 색은 잿빛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이 모든 장면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택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기사님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진짜 공항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계속. 차창 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스치듯 지나갔고 도로는 고요했다. 지우는 똑바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이대로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러나 끝이란 건 그냥 떠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사님, 조금만 돌아서 가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기사님은 잠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애월항 근처로요. 바다가 보이는 그 벤치가 있는 쪽이면 좋겠어요. 차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를 마주한 작은 공원에 도착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렸다.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해변의 벤치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었다. 몇 분 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다. 서영 씨, 시간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여자끼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네, 저 근처에 있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지우는 네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영은 몇 분 후 작은 가디건을 입은 채 나타났다. 얼굴은 수척해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지우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엔 정막이 흘렀지만 그건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이상하죠. 저한테 사과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에요.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다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았을 뿐이에요. 지우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민재는 항상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그 따뜻함 때문에 버티고 믿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따뜻함이 아니라 회피였던 것 같아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저에게도 그랬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나를 이해해준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결국 나도 당신도 그 사람의 불안과 공백을 채워주는 존재였던 거죠.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난 당신이 밉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 사람 곁에 머물며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서영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나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지우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씁쓸함과 후련함이 섞여 있었다. 강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겨우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 말에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이 여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디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 어떤 관계보다 그게 먼저예요. 둘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왔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다. 잠시 후 서영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지우 씨 정말로 잘 지내요.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도 이 제주에서 자신을 다시 시작할 작은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지우는 그대로 조금 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오래전 민재와 함께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때는 미래가 눈앞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모든 시간은 자신을 지우면서 버틴 것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 집, 그 공간,
그 기억, 모두 당신에게 줄게요. 나는 이제 나만의 공간을 다시 만들 거예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딘가 가슴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제주 시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숙소였고 방 안에는 작은 다실과 전통 찻잔이 놓여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없이 차를 내주었고 지우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차향은 깊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차분했고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신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아무도 아닌 나를 위해 더 이상 누군가의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 계속.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생각보다 덤덤했다. 제주에서의 밤이 그 차 한 잔이 마음속에 무언가를 정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일상으로 곧장 복귀했다. 회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고 업무에 몰두했다. 동료들은 아무도 그녀의 얼굴에서 이상한 기색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 안에서 어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민재의 연락을 기다렸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와 다시 마주하는 것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고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확실한 선택이었다. 민재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가 그에게 서류를 보낸 다음 날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우야, 한 번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난 아직도 말하지 못한 게 많아.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답장했다. 내일 오후 2시 종로에 있는 법무법인 그 자리에서 말해요. 약속한 날 지우는 민재보다 먼저 도착했다. 회의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회색 계열의 정갈한 인테리어는 차가운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재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민재는 약간 수척한 얼굴로 들어왔다. 예전처럼 단정한 셔츠에 재킷을 걸쳤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우 앞에 앉았다. 잘 지냈어? 지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말했다. 내가 애월에 온 거,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지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하려 했다고. 몇 달이 지났어. 제주에 혼자 내려간 후로 내가 너한테 보낸 문자, 전화, 기억나? 그때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사라졌잖아.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 순간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는 아는 듯했다. 변명은 하지 않을게. 나도 알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지우는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사인해. 이건 서로를 위해서야. 민재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명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둘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지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집은 계속 내 것이야. 처음부터 그건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였으니까.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니, 이제는 내 것이 아니야. 그 공간엔 내가 모르는 얼굴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 더는 그곳에서 숨 쉴 수 없어. 그녀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말한 후 그대로 회의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던 무게가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애월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제주로 다시 내려갔다. 이젠 더 이상 민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과의 작별을 하기 위해서였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식탁, 조명, 침구까지. 서랍 속에는 그가 써둔 메모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지우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다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정리했다. 물건을 버리거나 바꾸는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속으로 말했다. 고마웠어. 내가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 하지만 난 이제 이곳에서 숨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혼자 잠을 잤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다. 차를 타기 직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집은 여전히 예뻤고 바다는 변함없이 잔잔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시는 그 집을 볼 일도, 그 남자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었다. 계속.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감정이 무딘 것도, 피곤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고, 마음은 놀랄 만큼 평온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우 또한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말로 다 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집부터 정리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결혼 전부터 살던 공간이었다. 민재와 함께 살던 곳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물건이 일부 남아 있었고 가끔은 그와 함께 보낸 주말의 흔적이 떠오르곤 했다. 지우는 큰 상자를 하나 꺼내어 차례로 정리해 나갔다. 민재가 사줬던 머그잔, 함께 읽은 책 몇 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든 앨범. 모든 것이 조용히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모든 기억은 과거에 속했고 이제는 그녀의 삶과 분리되어야 할 시간이 된 것이었다. 오후 늦게 햇살이 거실 창문을 가로질러 들이쳤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젠 민재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며칠 후, 지우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플로리스트 수업을 들었다. 그가 있을 땐 함께 보내는 시간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지만 이제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시간으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일요일 오후, 그녀는 오래된 친구인 현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대학교 시절 동기였던 그는 현재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 년 전 한 차례 만나고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었다. 오랜만이야. 혹시 다음 주 시간 괜찮아? 내가 생각날 일이 있어서.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아. 보자라고 답장을 보냈다. 약속 당일 강남의 한 조용한 북카페에서 만난 현수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인상이었다. 예전엔 말도 많고 장난도 잘 치던 그였지만 지금은 말수도 줄고 눈빛도 깊어져 있었다. 잘 지냈어? 현수의 첫인사는 간단했지만 그 안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응, 이제는 진짜로 잘 지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은 가식이 아니었고 오랜만에 꺼낸 진심이었다. 현수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 안에 너 자신이 있는 느낌이야.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 자신이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변화를 누군가 알아차려준 느낌이었다. 그래.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지 않아. 혹시 힘든 일 있었던 거야? 현수의 질문에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끝냈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돼.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현수는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고 그 안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주 그 카페에 들렀다. 일과가 끝나면 들러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셨다. 가끔은 현수가 옆자리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이었고 그런 조용한 교감이 그녀에겐 무엇보다 소중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현수가 말했다. 너 다시 공간 디자인 해볼 생각 없니? 내 감각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을 것 같아서.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못해?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자신이 너무 작아졌던 것을 떠올렸다. 그의 그림자 안에 있던 시간, 그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던 삶.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냈다. 오랜만에 연필을 잡고 공간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리고 지우는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만을 위한 공간. 내 호흡이 살아있는 집. 그녀는 오래도록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젠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알아주는 것에서부터였다. 벽 한쪽에 자그마한 꽃병을 놓았다. 그 안에 담긴 꽃은 진한 보라색의 리시안 셔츠였다.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문득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계획을 실현해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일상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선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 건물을 임대했다.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었지만 높은 천장과 큰 창문, 투박한 콘크리트 벽이 주는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누군가는 차가운 곳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우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그녀는 빈 공간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한때 꿈꿨던 일을 다시 붙잡는 순간이었다. 이곳을 나만의 작업실로 꾸미고 언젠가는 사람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갤러리나 디자인 클래스 공간으로 바꿔보고 싶었다. 그녀는 직접 벽면을 닦고 오래된 천장을 손질하고 바닥재를 골랐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그 어떤 작업도 힘들지 않았다. 손에 먼지가 묻고 온몸이 땀에 젖어도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자신의 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 느낌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저녁이면 현수가 찾아와 간단한 공사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말없이 무거운 나무판을 들어옮기고 가끔은 묵묵히 벽을 칠해주었다. 둘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때때로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늦은 야식을 먹고 있었다. 도시락 위에 김이 피어올랐고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지우야, 너희 공간이 완성되면 뭐 하고 싶어? 현수가 물었다. 지우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아직 정확한 그림은 없지만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단지 디자인 수업이나 전시회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만든 공간은 항상 사람을 편안하게 하니까.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예전에 그녀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무게이기도 하고 이제 자신을 믿어도 된다는 작은 증거이기도 했다. 며칠 뒤 그녀는 벽 한편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예전 제주에서 가져온 도자기 찻잔을 올려놓았다. 민재와 함께 썼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것이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품고 새로운 의미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지우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공간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었는지를 실감했다. 예전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폈고 상대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했고 힘들 땐 멈췄고 기쁠 땐 온전히 느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던 중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다. 이 공간은 내 숨결이 머무는 곳이다. 그 문장을 벽에 붙이고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단지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 대한 선언이자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업실 한가운데 작은 테이블을 놓고 향을 피웠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만 공간은 따뜻했다. 바람이 살짝 들이치며 커튼을 흔들었고 조명이 천천히 벽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차를 따르며 혼잣말을 했다. 드디어 내 안에 나를 다시 세운 것 같아. 삶은 언제나 뜻하지 않게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때때로 상처받으며 방향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그 힘을 찾았고 이제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위로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우의 공간이 완성되어 갔다. 서울의 봄은 조용히 다가왔다. 벚꽃이 피어나는 거리마다 밝은 색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웃으며 걸었고 지우가 있는 골목에도 따뜻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작업실은 어느덧 지역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들르는 이웃, 조용히 책을 읽다 가는 노부부, 주말마다 작은 드로잉 클래스에 참여하는 대학생들. 지우는 그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시간, 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그 익숙한 실루엣, 어깨 너머로 흘러내리는 무게, 주저하는 듯한 손끝. 민재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엔 피로와 후회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다. 여기 내가 만든 공간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다. 벽면에 걸린 작은 그림들, 창문가에 놓인 식물들, 작업대 위에 펼쳐진 설계 스케치. 그는 그 모든 것이 지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더 따뜻하네. 내가 만든 공간은. 지우는 커피포트를 들어 그에게 물었다. 차라도 마실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렸다. 차향이 퍼지는 동안 둘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해. 내가 문 앞에서 말없이 돌아섰던 모습, 내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지우는 그의 말을 막지 않았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지나왔고 오늘 이 만남조차도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땐 미안하단 말조차 하기 어려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내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감쌌다. 근데 넌 무너지지 않았더라. 오히려 내가 나보다 훨씬 멀리 와 있었어. 지우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너지지 않은 건 내가 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지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껴서였어. 내가 다시 나를 세우는 데에 너무 많은 용기가 필요했거든. 민재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널 다시 붙잡고 싶단 생각도 했고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난 그럴 자격조차 없구나 싶더라.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동시에 안도도 섞여 있었다. 지우가 이렇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 마음 한 구석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은 듯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다만 내가 지금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싶었어. 지우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가 그때 날 떠난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는 걸 지금은 이해할 수 있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고마워. 이렇게 마주해줘서. 이렇게라도 작별할 수 있게 해줘서. 지우는 현관까지 나가 그를 배웅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고 아쉽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졌다. 문을 닫은 후 지우는 천천히 작업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깥에서 벚꽃잎이 한두 장 날아들어왔다. 그녀는 찻잔을 다시 채우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만남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마지막 장이었다. 오해도, 원망도, 미련도 없는 진짜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을 지나온 그녀는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빛 아래 서 있었다. 계속. 며칠이 지났다. 민재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지우의 일상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어졌다. 변화가 있다면 그녀 안에서 느껴지는 깊이와 단단함이 더 짙어졌다는 것뿐이었다. 봄은 어느덧 절정에 다다랐고 거리마다 연분홍 꽃잎이 흐드러졌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아이들은 손에 솜사탕을 들고 뛰어다녔다. 어느 오후 작업실로 익숙한 이름이 적힌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서영이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조심스레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우씨, 잘 지내시나요? 그날 밤 이후 저는 곧장 서울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감정이 컸지만 지우씨와 나눈 대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나를 먼저 돌보라는 그 말이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저는 전주에서 작은 꽃집을 열고 있습니다. 아직 어설프고 배우는 중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고요해요. 꽃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정화시켜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녀는 작업실 한쪽 벽에 큰 코르크보드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당신의 오늘을 남겨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메모지를 놓아두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지우는 그 메모들을 읽었다. 어떤 이는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라고 적었고 또 다른 이는 이 공간 덕분에 숨을 쉬고 갑니다라고 남겼다. 그 문장들 속에서 지우는 깊은 울림을 느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공간이 누군가의 아픔을 잠시나마 머무르게 하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하루는 현수가 작업실에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더 부드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 사실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야. 지우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너 다시 사랑할 준비는 되어 있니?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런 질문이 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 다만 이젠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자신은 있어. 현수는 미소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그녀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나는 긴 터널을 걸어왔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잊고 누군가의 세계에 나를 맞추며 살던 시절도 있었다. 상처를 끌어안고도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했고 외로움을 견디며 그것을 희생이라 포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나를 먼저 아끼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누군가의 손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실패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끝난 사랑을 지나온 사람이고 다시 나를 살아내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지우. 나는 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다. 그 바람은 오래전 제주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던 바람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아무도 아닌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응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업실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더 붙였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좋아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간판을 매만졌다. 그리고 느릿한 걸음으로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그날 한 여자가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다. 초조한 눈빛, 불안한 걸음, 어디선가 익숙한 모습. 지우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 지우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건네는 차 한 잔이 누군가의 다시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았다. 지우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매일 누군가의 시작이 그 공간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고 아프지만 멈추지 않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